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계속 볼 건데요. 제가 그 초반에 RC 서킷하고 LC 서킷을 통해서 간단하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뭔지 인트로 해드렸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R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V 인풋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VI가 있는데 여기 VO를 여기가 VO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보면 VO가 어떻게 되냐면 R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이어서 제가 이거 살짝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거 예제 풀 때도 위아래다가 J 오메가 C 곱했었죠. 그래서 1 더하기 이렇게 요거가 1로 바뀌는 거죠. 정리하면은 J 오메가 CR 그리고 1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오메가가 커지면 VO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인풋이 반영되는 정도가 더 작아지네. L이라면요. 여러분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L이라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H 오메가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H 이렇게 되니까 더 아웃풋이 더 커지네. 인풋을 반영하는 정도가 더 커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만 본 거예요. 크기만. 그래서 크기만 봤을 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크기를 봤을 때 우리가 크기를 관찰했는데 크기를 관찰해 보니까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작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더 커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얘기하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VO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그림으로 대충 표현했었는데 요 왼쪽 거 있잖아요. RC 서킷 왼쪽 거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생겼다. 다시 말해서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개인 있죠? 개인이 점점 작아지더라. 그리고 얘는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개인이 커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작더라. 그래서 얘가 개인을 이렇게 그린 건데, 자,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점점 커지더라. 자, 그러면 얘는 요거고요. 얘는 요건데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프리퀀시가 작을 때는, 프리퀀시가 낮을 때는, 즉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회로 인풋을 아웃풋으로 통과시키고 프리퀀시가 높으면 아웃풋으로 오는 게 얼마 안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프리퀀시가 낮을 때는 패스시킨다, 통과시킨다. 그래서 얘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왜 필터예요? 여러분, 필터가 뜻이 뭐예요?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만 우리가 요 앞쪽에 이 경우를 보면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만 이쪽으로 통과할 수가 있고요. 프리퀀시가 높으면 통과 못하니까 낮은 애들만 걸러내는 애라서 로우 프리퀀시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프리퀀시가 높은 애들만 필터링해서 넘기는 거니까 하이 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로우 프리퀀시 혹은 하이 프리퀀시만 골라서 필터링해서 넘기는 애들을 필터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걔를 우리가 왜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프리퀀시 어떤 건지 로우 패스 필터를 LPF라고 제가 쓰고 만약에 하이 패스 필터를 HPF라고 쓰고 얘가 좀 어떤 건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다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 프리퀀시가 로우 프리퀀시다 하이 프리퀀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여러분 로우 프리퀀시다 하이 프리퀀시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좋냐면 그냥 여러분 시그널 시스템 이런 거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오히려 배우면 더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확실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뭐예요? 로우 프리퀀시고 이게 하이 프리퀀시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자, 만약에 제가 LPF에 들어갔어요. 로우 패스 필터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2배 뻥튀기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대로 나오거나. 근데 얘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우 패스 필터예요. 이게 바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의 개념인 거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이 패스 필터인데 이거 반대로 넣으면 이게 뭐 2배가 되고 이게 없어지고 그건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만약에 이런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신호가 무슨 신호예요? 이런 신호는 여러분 어때요?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랑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이 패스 시그널만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자,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로우
프리퀀시 신호랑 이렇게 변하는 로우 프리퀀시 신호랑 그다음에 뭐예요? 상대적으로 빨리 변하는 하이 프리퀀시 신호가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저렇게 섞여 있는 신호를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만 걸러내죠. 필터링하죠.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를 쓰는 거예요. 시그널 입장에서 우리 프리퀀시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왜? 프리퀀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분 가능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 프리퀀시를 섞어서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면 내가 골라낼 수 있는 필터라는 서킷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낮은 프리퀀시만 솎아내는, 낮은 프리퀀시만 필터링하는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고,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만 필터링하는 필터를 하이 패스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통과하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게 LPF에 들어간다, 이런 신호가 LPF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린 값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변하는 시그널을 실제로 우리가 RC 서킷과 RL 서킷의 인가에서 VO를 관찰하면 실제로 요렇게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RC 서킷과 LC 서킷은 굉장히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필터링 할 때 어플리케이션, 좀 복잡한 회로에서 진짜 정교하게 필터링을 할 때는 단순하게 RC, LC를 사용하지 않지만 혹은 RL 서킷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동작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설계하는데 기반 지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RC 서킷과 LC 서킷이 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인지 이렇게 우리가 임피던스 레벨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C는 뭐예요? 양단의 전압을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애가 C예요. 그쵸? L은요, 양단의 전류를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애 L이에요. 그러면 그런 되게 프린시펄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로우 패스 필터가 되고 왜 이게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회로에 대한 이해가 짙어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바로 실력이 돼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요거 보잖아요. 제가 로우 패스 필터라면 네트워크 펑션 입장에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폴만 있는 거 아니야, 폴? 이렇게? 그러면 아니면 폴이 여러 개 있으면? 이래도 로우 패스 필터 아니에요? 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게인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프리퀀시가 낮을 때만 게인이 1인 거지. 그치? 그쵸? 프리퀀시가 낮을 때만 필터링을 하는 거지, 프리퀀시가 낮은 시그널만 패스를 하는 거지. 제가 요렇게 분모에만 오메가 텀이 저렇게 더하기 텀으로 계속 곱해지거나 그러면은 걔를 그 네트워크 펑션을 갖는 서킷을 일반적으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이 패스 필터는 분자에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로로.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만약에 H 오메가라면 네트워크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네트워크 펑션의 크기인 게인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하이 패스 필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얘 하이 패스 필터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펑션만 보고 얘 로우 패스 필터네, 얘 하이 패스 필터네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로우 패스 필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이 로우 패스 필터의 가장 단순한 폼은 뭘까요? 이게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요거 딱 달랑 하나 있는 거, 이거 있죠? 딱 달랑 하나 있는 거. 얘가 제일 간단한 텀 아닐까요? 그래서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Order Low Pass Filter라고 불러요. 왜? 1차식이니까. 분모에 있는 오메가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러분 요거 두 개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Second Order Low Pass Filter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형태인 First Order Low Pass Filter 한번 예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여기 있는 애를 아까는 우리가 폴이라고 불렀는데 오메가 제로고요. 위에 H0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H0는 뭐냐면요, 오메가가 0일 때 H 오메가 값이죠. 그쵸? 오메가가 0일 때 H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0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메가가 0이면 주파수가 없는 거니까 걔를 뭐라고 불러요? DC. 예, 안 변하는 거니까 DC. 그래서 얘를 H0의 절대값을 여러분 DC 게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런 캐릭터리스틱을 갖는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갖는 이런 네트워크 펑션을 갖는 회로를 first order low pass filter라고 부르고요. 왜 first order인지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그쵸? 이때 게인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크기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때 페이즈 시프트 구하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H0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0도거나 혹은 180도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0 혹은 180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0이고 음수면 180도니까 페이즈 시프트는 이렇게 쓴 거고 개인은 얘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이 꼭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first order low pass filter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서 구해보면 즉 우리 앞에서 구했잖아요. 이거 구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first order low pass filter잖아요. 이거 정리하면은 1 더하기 j 오메가 제로분의 어떤 값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그쵸? 어떤 값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뒤에서 바로 할 겁니다. 그럼 얘 first order low pass filter 맞죠? 그쵸?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low pass filter, 간단한 first order low pass filter가 바로 이렇게 OPMP 이용해서 여기 RC 서킷 달고 R 달고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low pass filter가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프리퀀시가 낮을 때는 얘 DC 게인을 갖죠? 그쵸? DC 게인을 갖죠? 그래서 얘를 DC 게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오메가 제로는요. 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면 오메가 제로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다시 오메가 제로는 뭘 의미해? 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넣어보면 그때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은 그게 오메가 제로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메가에다 오메가 제로 넣으면 개인이 얼마가 되죠? 개인이 루트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half power frequency라고 불러요. 교수님, 하프가 아닌데 왜 하프 파워라고 부르나요? 아시죠? 여러분 파워는 뭐예요? I 곱하기 V잖아요. 지금 얘는 보통 여러분 V예요. V가 개인이 루트 2분의 1이 된다면 파워는 여러분 개인이 2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half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일반적으로 여기 RC 달리고 R 달리고 그러면 first order 로우 패스 필터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얘 여기를 VI라고 놓고 VO라고 놓고 우리가 뭘 구하면 네트워크 펑션 구해보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first order가 나올 건데 우리 요거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여기 그라운드고 여기 그러면 그라운드니까 제가 하는 거 그 순식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이거니까 그럼 VO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뭘 빼는 거예요? 0에서 뭘 빼는 거야? R분의 VI에서 R1분의 VI죠. 거기다 뭘 빼? R2랑 C의 패럴럴을 빼는 거네. 그쵸? 근데 C는 여러분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그쵸? 요거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1 VI 이렇게 쓰고요. 제가 요거를 R2 J 오메가 C 그리고 R2 더하기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VI 빼고 쓰면 네트워크 펑션 되죠. 그쵸? 그래서 R1분의 R2 제가 위에다가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C를 곱하면요. J 오메가 C 곱하면 1 더하기 J 오메가 C R2 되고 여기 R2만 남는데 그쵸? 여기 마이너스 R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네트워크 펑션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굳이 first order low pass filter의 텀인 요 텀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싶다. 그러면 H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이 있으니까 더 이상 H0는 그냥 그대로 뭘 써주면 돼요? H0는 DC 게인은 마이너스 R1분의 R2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메가 제로는 얼만데? 얘가 살짝 다르게 생겼으니까 얘의 역수를 그냥 오메가 제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R2 C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까지 보면 여러분 얘가 네트워크 펑션 여기서 페이즈 시프트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오메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에서 빼는 거죠. 누굴 빼요? 아크탄젠트. 왜냐면 이게 분 모에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얘는 분자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죠. R2C. 맞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가 R2C 0부터 양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90도 사이죠. 그쵸? 그러니까 페이스 시프트가 90도에서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이게 불안하시면? 자, 하면 되죠. 이거 뭐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대표적인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여기 걸리는, 여기 지금 OPMP니까요. OPMP니까. 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이 노드랑 전압이 같죠? 이 노드의 전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가 V5라면, 자, 여기랑 여기 사이가 V5라면, 전체가 V5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로 전류 흐릅니까? 안 흐르죠. 자, 일로 전류 안 흐르죠.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압, 여러분 이거 그냥 V5, 자, 일로 이거 그냥 여기 전압을 Vx라고 놓으면요. 봐봐. V5 빼기 Vx, 여러분 감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감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뭐 그건 아니니까. 여기 그라운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푸시면은 Vx는 어떻게 돼요? Vx는 V5 곱하기 R3 더하기 R4분의 R4. 그래서 바로 감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했겠지만 상관없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확실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 노드 전압이 Vx가 되는 거죠. 다름 아닌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시면 돼요? VI에다가 뭘 하면, 얘네 둘이 볼티지 디바이딩 하면 R1 더하기 R2 J 오메가 C분의 1 얘랑 R2 J 오메가 C분의 1 이거 지금 이거 R2랑 C의 패럴럴이니까 그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Vx인 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H 오메가 구하면 이렇게 디터마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해봐라. 그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페이즈 시프트가 이렇게 되지? 0에서 뺐었으니까 양수일 거예요. 그쵸? 양수에서 빼는 거고, 탄젠트, 아크탄젠트에서 여기에 이게 0부터 90도일 거니까 이렇게 페이즈 시프트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볼까요? 야, 이런 로우 패스 필터가 있는데, 야, DC 게인이 2고, 그리고 페이즈 시프트가 120도고, 언제? 이렇게 되는, 요걸 만족하는 로우 패스 필터 한번 만들어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가 1000 레디언 퍼 세크라서 여기서 120도만큼 밀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그 1000도에서는 1000 레디언 퍼 세크에서는 120도 정도 밀리면서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이 2였으면 좋겠어. 이런 스펙이 정해졌을 때 여러분 로우 패스 필터 구해라.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해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DC 게인 얼마였어요? 앞에서 봤지만 이거 외워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여러분 이거 유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 2였죠. 맞죠? 이게 2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야, 페이스 시프트가 120도야. 언제? 레디언 1000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H 오메가를 보세요. 자, H 오메가는 여러분 요거 유도해 보시면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J 오메가 여기다가 이제 R2 C분의 1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DC 게인 2니까 요게 2인 건 끝났는데, 자, 그러면 페이즈 시프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페이즈 시프트는 180도에서 뭘 빼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R2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얼마여야 돼요? 여기 R2C 오메가,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다 오메가 써야 되죠. 네. 그래서 R2C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R2C 오메가, 자, 얘가 얼마여야 돼? 120도여야 돼. 언제? 이게 1000일 때. 그쵸? 자, 그럼 요게 60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탄젠트 60도려면 여기 얼마야 돼요? 탄젠트가 루트 3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메가 R2C가 여러분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주시면 R1, R2 요거 만족하도록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에다 1000 넣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서킷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스펙이 더 추가되면 진짜 R1, R2, RC가 딱 어떤 특정 정해진 값만 되도록 될 거고, 지금은 R1, R2, RC 되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스펙이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스펙이 막 엄청 복잡하게 하면 2회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5만 가지 스펙을 다 만족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회로가 더 복잡해져야 되는 거고, 회로의 차수가 예를 들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더 정교하게 필터링이 가능한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보니까 요렇게 그림 이런 거 그리는 거, 요거 그리면은 내가 진짜 저 그림이 있으면 너무 한눈에 이게 지금 로우 패스 필터인지 하이 패스 필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특정 프리퀀시만 필터링을 하는 건지, 프리퀀시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되고 페이즈 시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식으로 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 직관적이고 더 깔끔하고 더 확실한 게 바로 저런 그림이잖아요. 그쵸?
저런 그림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식에서 그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게 여러분 바로 보드 플랫이에요. 네. 그래서 보드 플랫은 여러분 개인하고 페이즈 시프트를 레디언 퍼 세컨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 0, 1,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 0.01 이런 스케일로 그리는 거, 이런 단위로 그리는 걸 뭘로 그린다 그래요?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로가리즘 오브 프리퀀시가 이렇게 10배씩 이렇게 증가하도록 일정 길이에서 가로축의 일정 길이당 똑같은 길이당 프리퀀시가 10배씩 증가하도록 그리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프리퀀시. 그러니까 그걸 프리퀀시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 그러고요. 그렇게 그린 거를 바로 보드 플랫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드 플랫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프리퀀시가 이거 보면은 딱 봐도 로우 패스 필터네. 한눈에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필터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만큼 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페이스 시프트랑 매그니튜드랑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조금 매그니튜드에 약간 좀 집중해서 볼게요.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매그니튜드 플랫 그리는 법.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네트워크 펑션도 여태까지 뭐였어요? 보니까 1 더하기 J 오메가 뭐 R2C분의 마이너스 R1분의 R2 이거 보니까 얘도 뭐예요? 이미 페이저 포맷 혹은 컴플렉스 넘버로 나타낸 그쵸?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로 나타낸 펑션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H 펑션, 네트워크 펑션을 컴플렉스 넘버인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분리해서 쓸 수 있고 요거는 특별히 여러분 요 H를 양수로 놓고요. 그쵸? 그럼 만약에 3 더하기 J4다. 3 더하기 J4다. 그러면 3, 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가 53도인가? 그렇죠.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53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네트워크 펑션 이렇게 생겼으면 그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요 마이너스 5 곱하기 53도 여기 양수로 쓰자면서요. 웬만하면 양수로 쓰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180도 더하면 되지. 그쵸? 여기다 180도 더하면 그게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223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180도 못 더하네. 난리 났다. 180 더하면 어떻게 돼요? 233도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왜 180 더하면 음수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확실하게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3도라는 건 어디예요? 53도인데 제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1로 가려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는 정반대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생각해 보시면 233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 233도에서는 또 플러스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H가 저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주어졌으면 내가 H가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53도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 만약에 X가 만약에 2 곱하기 코사인 1000T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Y 아웃풋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바로 예상할 수 있어요? 10 코사인 1000T 더하기 53도잖아.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죠. 왜? 얘가 말해주는 이게 뭐니까? 개인이니까. 언제? 특정 프리퀀시에서. 그쵸? 특정 프리퀀시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특정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된다고 나오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웃풋을. 그쵸?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나타낼 건데 그게 너무 유용하니까 플러스로 있으면은 내가 이 각각 프리퀀시에서 그 가로축은 로가리즘 오브 프리퀀시고 각각 프리퀀시에서 개인이 어떻게 되고 뭘 보면서 네트워크 펑션의 매그니튜드를 보면서 그리고 네트워크 펑션의 페이즈를 보면서 페이즈 시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특히 제가 이번에는 개인에 조금 집중해서 볼 거라고 했는데 그 개인을 여러분 그릴 때 또 어떻게 그리냐면요. 그냥 그리지 않고요. 데시벨로 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인 데시벨.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페이즈는 디그리로 그리고 몇 도. 자, 그래서 개인인 데시벨로 그리면요. 여러분 데시벨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데시벨로 그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개인을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추출한 그 양수 있죠? 그 양수를 표현한 그 값 있잖아요. 요 값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해요?
밑이 10인 로그를 취한 다음에 20을 곱하는 거. 얘를 데시벨의 정의죠. 얘가 데시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로가리즘의 게인을 그렇게 정의하고 그거를 y축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펑션 그대로 그립니까? 아니에요. 얘에다가 뭐 해야 돼요? 얘를 얘의 크기를 보고 얘의 크기를 구해서, 그쵸? 얘의 크기를 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걔에다가 뭐 해? 로그를 취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요? 20을 곱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게 우리 보드플랫인 거지, 이걸 크기를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그리는 게 아니고 요거 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드플랫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퍼스트 오더 LPF부터 시작해 볼게요.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데, 그 좀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 시작해서 조금 일반화해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에서 그 네트워크 펑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았는데, 그 네트워크 펑션의 보드 플랫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의 네트워크 펑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의 크기랑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럼 얘에다가 뭐 취해? 20 로그 10 취하면 바로 보드 플랫 위에 거 앞에서 보신 요거 그릴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뭐야? 요 뒤에 부분을 그냥 그려주시면, 대신에 가로축은 여러분 둘 다 로가리즘 오브 프리퀀시라 그랬어요. 그걸 그려주시면 그냥 요 밑에 플랫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로가리즘 게인부터 구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20 로그 10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로그 내에서의 분수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이나 나누기 셈은 밖으로 꺼내면서 더하기 빼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꿨어요. 근데 얘 얼마?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부분만 남는 이득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더 로가리즘 게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요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어떻게 그려야 돼요? 뭘로 그려야 돼요? 누구 축에 그려야 돼요? 이 축에 그려야 돼요. 그쵸? 그게 바로 게인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즈는 이 축에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노팅하세요. 반드시 노팅하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알아주시고 반드시 주의하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얘를 우리가 오메가에 그리는 게 아니고요. 오메가 축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로그 10 오메가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로그 10 오메가에다가 그리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1, 2, 3, 4, 5, 6 로그 10 오메가 축에다가 그리는, 이거에다 그린 게 마치 뭐에다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메가라고 쓰고 대신 뭐라고 써? 10, 100, 1000, 만 이렇게 쓰는 거죠. 10만, 100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렇게 오메가라고 쓰고 대신에 1, 2, 3, 4, 5, 6을 이렇게 해주면은 로가리즘 오브 프리퀀시에 그린 거 맞죠? 오메가라고 쓰고 대신에 여기 스케일을, 여기 단위를 요렇게 1, 100, 10, 100, 1000만 이렇게 그려주면, 그러면 로가리즘 프리퀀시에 그린 거 맞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실 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가 오메가로 벌시스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뭐에 벌시스에서 그린다? 로그 10 오메가에 대해서 그리는 거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있잖아. 여러분 이거 손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10 그리고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손으로 그릴 수 있냐고요. 어디 누구 사이 관계를? 로그 10 오메가. 이거 손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손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사실 좀 봤더니 노력을 잘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손으로 그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루트 1 더하기 요 복잡한 이 텀 자체 있죠. 로그보다도 저기서 제일 먼저 막혀요. 그럼 야, 너 있잖아. 사실 그럼 내가 그거 간단하면, 여러분 요렇게는 생각 가능하시죠? 충분히. 너 요렇게 내가 이거 단순화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 루트 없어지면 프리퀀시는 항상 양수니까 여러분, 요렇게 단순화하면 너 그릴 수 있어? 그럼? 이러면 요거랑 대비해서 그릴 수 있어? 봤더니 여러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얘는 상수죠. 그쵸? 오메가 제로는 상수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요 미지수에 대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 미지수에 대해서 그리는 거라면 우리가 얘를 머릿속으로 얘를 x라고 놓고 상수 빼기 20x인데? 그쵸? b 빼기 20x인데 그냥 y는?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가로축 로그 10 오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20인 거예요. 마이너스 20.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인 어떤 직선의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게 요 보드 플랫의 개인 아니에요? 언제? 단? 언제? 요 과정이 중요하죠.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만 하면 내가 이거 직선이네. 언제는? 가로축이 오히려 오메가가 아니고 로그 10 오메가일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로그 10 오메가로 써갖고 1, 2, 3, 4, 5, 6으로 쓴 게 아니고 10, 100, 1000, 만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직선이니까 그리는 게 좀 더 간단하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이제부터 우리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게 될까요? 여러분, 저건 언제만 돼요? 이게 1보다 커야죠, 많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메가 제로라는 상수가 있을 텐데, 오메가 제로라는 상수보다 오메가가 큰 영역에서만 직선으로 가능하죠. 네.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어프록시메이션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로 온 거냐면 요렇게랑, 자, 또 뭐 어떨 때는 여러분 또 그리기가 가능하냐면 이게 엄청 작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얘 1만 남길 수가 있어요. 윗방향으로. 제가 요 어프록시메이션은 여기 썼었고요. 만약에 얘가 요 어프록시메이션 제가 여기 적용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냥 마이너스 20 로그 11이라서 0이에요. 0. 단위는 데시벨. 여러분 다 데시벨입니다. 0dB에요. 0dB. 0데시벨. 자, 그럼 뭐예요? 0dB면 0dB면 내가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작을 때나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클 때는 둘 다 내가 그리는 거 쉬워요. 그래서 0dB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10 오메가. 만약에 오메가 제로가 저 멀리 한참 위에 있다면 나보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플랫하게 0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요거 내가 이걸 이 텀에서 시작해갖고 얘를 정확하게 그리진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이나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이 있어서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말고 오메가 제로 주변에서 말고 굉장히 작을 때랑 굉장히 클 때는 오메가 제로보다 굉장히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인 직선으로 오메가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 상수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내가 네트워크 펑션의 개인을 보드 플랫으로 그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이거 컴퓨터로 그냥 그리면 되죠. 네, 컴퓨터로 그리면 돼요. 교수님 왜 컴퓨터로 그리면 되는데 그 짓을 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때요? 저거 컴퓨터로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저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현재 설계한 회로에서 지금 설계한 회로가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다시 말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떻게는 뭐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개인은 어떻게 되고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으려면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이나마 그릴 수 있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툴이 중요한 거지, 얘를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냥 그때만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으면 손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야, 데시벨로 그릴 건데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작은 프리퀀시면 요 안에 있는 게 1이니까 그냥 0dB야. 맞죠? 그다음 야, 요게 있잖아. 굉장히 요게 커가지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굉장히 커서 얘가 거의 이 값이면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요렇게 돼. 자, 그러면 로그 10 오메가에 대해서, 즉 얘를 여러분 대문자 x로 놓으면 요 부분이 대문자 x인데, 그러면 어떤 상수에서 빼기 20x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릴 수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0dB로 그리고 굉장히 큰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인 걸로 그렸어요.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요 가운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0dB,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슬롭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그렸더니 여러분, 제가 여기 로우 프리퀀시에서 0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저 높은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여기 어떤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일수록 얘는 잘 맞는 식이 되죠. 이거랑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라서 안 맞지만 하이 프리퀀시일수록 잘 맞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일수록 이 식이 잘 맞게 되죠. 0인 게.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는 요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는 대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오메가 제로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에서 출발해갖고 요 만나는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가 놓고 풀면 교점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언제예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아시겠죠?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완성해 버리세요. 이게 바로 보드 플랫이에요. 헉?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분명히 정확하지 않을 텐데요. 왜? 우리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다는 거랑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크다는 두 개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요거랑 요걸 이렇게 완성한 거고, 걔네들의 교점이 여기서 생긴 이 값은 이거랑 둘 다 내가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인데, 그 값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텐데 나 그냥 여기다 넣어서 구할래. 예. 근데 어쨌든 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거는 직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이렇게 프리퀀시가 꺾이잖아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꺾이는 부분을 코너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아시겠죠? 얘가 여러분 어때요? 이걸 보면은 이 오메가 제로에 따라서 보드 플랫이 어떻게 바뀌어요? 만약에 오메가 제로가 100일 때랑 200일 때랑, 그래서 10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죠. 100 기준으로 뭔가 꺾임이 시작되는 거죠. 200일 때는 200 기준으로 꺾임이 시작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 필터에서 저 코너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내가 100 이하의 시그널을 넘길 건지 200 이하의 시그널을 넘길 건지 정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코너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물론 굉장히 제가 실제로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 맞죠. 그리고 또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에서 잘 맞는데 어디서 뒤틀려요? 여기서 이렇게 제일 잘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오메가 제로 근처예요. 네, 제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오메가 제로 근처예요. 근데 어쨌든 제일 잘 맞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라도 어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메가 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실제 보드 플랫이 요 빨간색에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닿지는 않는 그런 거죠. 여러분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닿지 않는 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점근선이고요. 걔를 어심토트라고 불러요. 영어로 어심토트. 그래서 이 빨간색 프리퀀시 리스폰스, 저 매그니튜드 플랫, 보드 플랫을 여러분 어심토틱 보드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점근선은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얘가 굉장히 작아서 없다, 1에 대비 굉장히 작아서 없다랑 제가 커갖고 1은 안 보인다 두 개로 나눠서 그려가지고 걔네 둘 다 직선인데 걔네들을 그냥 연결해주면 오메가 제로에서 만나서 이게 바로 보드 플랫이 돼버린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오메가 제로에서는 얘네 둘 다 안 맞는 건데 이게 실제로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루트 200가 깎여서 나와요. 여러분 개인 넣어보세요. 오메가에다 오메가 제로 넣으면 루트 200 깎여서 나온다. 그리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루트 200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루트 2분의 1만큼 깎인 값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그젝트 커브는 제가 지금 어시토틱 커브를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이그젝트 커브는 오메가 제로에서 이만큼 깎여 있어요. 왜? 얘가 제일 안 맞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다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 제로 대비 작다, 오메가 제로 대비 굉장히 크다라는 어썸션에 기반해서 플랫을 그린 거기 때문에 파란색은 정작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는 잘 안 맞게 돼요. 그러면 저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여기다가 넣으세요. 네, 여기다가 넣으면 개인이 어떻게 돼요? 20 로그, 왜냐면 믿을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0dB 대비, 내가 지금 만난다고 그린 어신토틱에서 만난다고 그린 이 0dB 대비 얘가 여러분 dB로 말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dB거든요. 왜 마이너스 3dB예요? 여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2 하나 빌려주면 10 로그 2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2가 0.3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dB, 여기가 데시벨로 그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만큼 깎인 점에서 실제로 관측이 된다. 오메가 제로에서는.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어때요? 완벽하죠? 어신토틱 그리고 나서 근데 오메가 제로에서는 마이너스 3 정도 깎일 수 있어.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보드 플랫 바로 니어까지 처리해줘서 어심토틱 보드 플랫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감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툴을 갖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거고,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브레이크 프리퀀시, 코너 프리퀀시, 컷오프 프리퀀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에서 오메가 제로가 100 레디언 퍼 세크다. 그럼 100 레디언 퍼 세크 이하의 시그널만 들어와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가능하죠. 바로 직관적으로 가능하니까 제가 필터의 캐릭터리스틱을 아주 잘 설명하는 키 파라미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오메가 제로는 그만큼 키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보고 이렇게 브레이크 프리퀀시, 코너 프리퀀시 혹은 제가 아까 말한 코너 프리퀀시 이렇게 컷 오프 프리퀀시 이렇게 부르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드 플랫을 제가 그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에서 그렸더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페이지 그리는 것도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매그니튜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심토틱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1차 로우 퍼스트 로우 패스 필터에서 어심토틱 커브를 그린 거죠. 보드 플랫을. 아시겠죠? 매그니튜드에 한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여러분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일반적인 회로에 대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언제긴 언제야. 이렇게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있는 거. 네, 이렇게 위에도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있는 그런 애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 보드 플랫을 어심토틱으로나마 그려가지고 빨리빨리 감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려라!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텀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얘인데요. 여러분, VS분의 VO가 바로 네트워크 펑션이 될 거예요. VI분의 VO니까. 근데 그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그쵸? 요 분이 R 더하기 J 오메가 1인데 요 그 부분만을 볼티지 디비전에서 먹잖아요. 자, 그러면 위아래 1로 바꾸려면 자, 밑에는 뭘로 묶고 RS 더하기 R로 묶어야 되고 위에는 R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R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J 오메가 LR. 그리고 밑에는 1 더하기 J 오메가 자, 어떻게 돼요? RS 더하기 R로 묶는 거니까. 자, RS 더하기 R로 묶는 거니까 1로 묶인 거고 J 오메가 L분의 RS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리퀀시가 바로 폴이 되는 거고요. 요 프리퀀시가 뭐 제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요렇게 무조건 일반적으로 표현 가능한 어떤 그 서킷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 K 묶은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RS 더하기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이렇게 있을 때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 있죠. 그래서 요 세 개 키 파라미터로 필터의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얘가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자, 얘가 뭐라고요? 폴이라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얘도 했어요? 예, 여러분 얘는 바로 뭐예요? DC 게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조금 바꿔가지고 아까 말한 요거 바꿔서 요렇게 나타내면은 K가 얼마고 오메가 1이 얼마고 오메가 2가 얼마고 요렇게 그리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거예요. 앞에서 한 건데, 자,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는 대소관계가 명확하죠. 그쵸? 대소관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명확해서 오메가 1이 훨씬 더 작습니다. 오메가 2보다. 자, 그걸 아는 상황에서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거야. 뭐? 매그니튜드. 다시 말해서 이거 보드 플랫 한번 그려보고 싶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긴. 여기다가 20 로그 10 취해가지고 K 더하기 20 로그 10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언제? 야, 오메가 1이랑 오메가 비교했을 때 오메가 1보다 오메가가 엄청 클 때는 얘만 살아남고, 그쵸? 오메가 1이 엄청 작을 때는 얘만 살아남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를 오메가 2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그러면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린 것처럼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그 어프록시메이션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영역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즈 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왜? 오메가 1 대비 오메가 2가 확실히 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자, 얘는 어때요? 이 영역에서는 여러분 오메가가 뭐보다 작아요? 오메가 1보다도 작고 오메가 2보다도 작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어때요? 여기는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쓸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그거를 제가 두 번째에 쓸게요. 자, 그래서 구분해서 쓰면 빨간색에서는 어떤 게 쓸 거예요? 얘랑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에서는 분모는 분자는 다 살아남죠. 오메가가 그냥 살아남는 거죠. 오메가 분의 오메가 1이. 그쵸? 밑에는 1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다 크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오메가 1 기준으로 오메가가 작으면 얘는 1이고요. 그쵸? 오메가 1보다 크면 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쵸? 그다음 밑에 분자도 여러분 똑같이 해놓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우리가 세 영역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빨간색 부분,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구랑 누구를 픽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픽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픽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K만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얘는 이거니까 얘를 선택하는 건데 얘는 스틸 1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파란색 영역에서는 오메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 다 큰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를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한 다음에 여기다 뭘 취하는 거예요? 20로그 10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20로그 10 취하는 거, 이거는 엄청 쉽죠. 20로그 10 취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그쵸? 20로그 10 취하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20로그 10 취하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다 취하면 여러분 이거 상수죠. constant. 자,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얘도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지만 K, 오메가 1, 오메가 2는 상수예요. 얘도 constant. 자, 요 가운데 얘가 미지수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컨스탄트였다가 기울기가 20이었다가 다시 컨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작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으면 굉장히 작을 때는 기울기가 0인 컨스탄트였다가 기울기 20이었다가 다시 컨스탄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보드 플랫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어때요, 여러분? 제로나 폴이 아무나 많아도 그들 간의 대소 관계가 있으면 다 어시스턴트한 보드 플랫을 매그니튜드 레벨에서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K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K 컴포넌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해서 K 컴포넌트만 관찰하고 넘어갈게요. K 컴포넌트가 다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 K는 있으나 마나 어때요? K가 있으면 K 값에 따라서 전체 플랫이 다 전체 세 개가 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정도만 K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K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K가 1일 때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면 K가 만약에 2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20일 때는 저기서 1dB만큼 올라가서 K가 10이면 여기서 20만큼 올라가서 20dB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게 바로 뭐예요? K의 이펙인 거고, K는 결국 평행 이동만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상 우린 뭐예요? K 없이 그린 다음에 K를 나중에 고려해줘도 되는 거죠. 즉 DC 개인 없이 그린 다음에 그냥 일단 개인 1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그린 다음에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DC 개인만큼 위로 혹은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를 노멀라이즈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H0죠. 그래서 H를 K로 노멀라이즈 한 거죠. 죄송해요. K를 노멀라이즈 하면 이렇게 되고요. K만큼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양은 바뀌지 않고 나중에 K가 혹시 들어오면 이펙을 그냥 평행이동, 위아래 평행이동으로 고려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페이즈 앵글도 한번 볼까요? 페이즈 앵글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0이다가 어심토틱으로 그린 겁니다.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20dB per decade로 증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울기 단위예요? 자, 가로축은 데시벨이잖아요. 이쪽은 뭔데? 한 칸이 10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0배 증가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로그 10 오메가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은 10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라는 뜻으로 데케이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은 데시벨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dB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일반화된 어떤 규칙을 얻을 수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오메가 1이 사실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텀에서? 자, 여러분 원래 텀에서 앞에 확실히 보면 오메가 1이 바로 제로였어요. 그리고 오메가 2는 뭐였어요? 폴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노멀라이즈 된 텀으로 DC 게인 1인 텀으로 J 오메가 2 1 더하기 J 오메가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오메가 1 제로에서는 더 증가하죠. 기울기가.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야, 제로 프리퀀시를 지나는 순간 이 슬롭이 20dB per decade만큼 증가해. 자, 그다음 홀이 증가. 폴이 있으면 폴인 순간에는 여기가 폴이잖아요. 이게 폴인데 폴에서는 20dB만큼 감소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럽니까? 네. 요거를 지금 우리 first order LPF 그리고 RC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한 거지만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뭐죠? 요거에서 한 거죠. RLR 이 서킷에서 특수한 경우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회로에서 급히 떠나서 요 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와갖고 이 식을 가지고 보니까 식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제로랑 폴일 때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로고 부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로는 보세요. 자, 20 로그 1 더하기 자, 요렇게 나오는 거죠. 제로. 제가 여기 제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더하기로 나오는 거고요. 그쵸? 폴은요? 폴은 로그 10 1 더하기 그래서 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봤을 때 어때요? 요게 어프록시메이션 되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보면은 여기 꺼내서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제로가 있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2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폴은 기울기를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룰을 우리가 에스타블리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예제에서 얘 어떻게 그려요? 자, 오메가 자, 이거 오메가가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제로가 얼마예요? 여러분 요거 제로 얼마인 것 같아요? 이거 이 텀으로 지금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하세요? 지금 P는 여기 있으니까. 자, P는 뭐 P라고 나왔네요. 그쵸? P는 명확하게 P라고 나왔는데 위에 저거 제로 저거 일단 제로 맞는 건지 예? 제로가 맞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저거 내가 지금 오른쪽과 같이 썼던 기존에 배웠던 식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데 얘는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좀 생각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얘는 뭐냐면요.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오메가 제로가 엄청 커야 돼요? 아니면 엄청 작아야 돼요? 네, 이 1이 안 보이려면 오메가 제로가 엄청 작아야 돼요. 뭐야? 거의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크니까 이게 1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보면 우리가 됐어요. 그냥 요 상태에서 보시면 요 뒤에 부분만 거의 1 더하기 J 오메가 제로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매그니튜드로 바꿀 거잖아요. 그쵸? 매그니튜드로 바꿔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애가 얘가 1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텀인 거잖아. 얘는. 그쵸? 그러면 대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가 진짜 작아서 거의 0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제로가 0인 형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딸랑 있는 거 쟤만 딸랑 있는 거는 제로가 0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제로가 3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제로가 3이 아니고 제로 0인 거예요. DC 게인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얘는 제로가 0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제로가 0인 거니까 0인 거는 여러분 제로가 0인 시점에서 기울기가 20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우리 보드 플랫의 정의 보시면 가로축이 뭐였어요? 로그 10 오메가였는데 오메가가 0일 수 있나요? 오메가 0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0인 데서 못 그리는데 이거 0에서 어떻게 기울기를 이렇게 증가시켜요? 이거 로그 10 오메가예요. 지금 오메가라고 제가 쓰지만 1, 10, 100, 1000만 하지만 일로 0.1, 0.01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게 0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 다 로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로그의 진수 역할이니까. 그래서 0은 절대로 못 그리는데 어때요? 저 밑에서부터 기울기가 이미 20이 증가돼서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폴이 얼마야?
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폴 프리퀀시에서 기울기가 20이 감소돼서 그려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K는 이거 폴에서 K 얼마예요? 폴에서 자 얘는 여러분 폴에서 K는 얼마예요? 우리가 이거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렸다고 친 거잖아요. 지금 H 오메가의 개인 그리시면 그쵸? 매그니튜드 보드 플랫 그린 거잖아요. 지금 그쵸? 개인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요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야 폴 요게 누구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폴에서 만나갖고 요렇게 폴에서 지금 20이 기울기가 꺾였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 K잖아요. 그쵸? 그럼 위아래다가 폴 넣으면 얼마 나와요? 포 P 넣으면 여기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 이제 20 로그 10 취해가지고 K 그리고 더하기 20 로그 10 오메가 빼기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P 오메가 제곱인데 자 어때요? 이거는 우리 지금 다 직선은 어때요? 얘를 1로 죽이거나 혹은 얘를 이 뒤에 것만 살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이 뒤에 것만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것만 살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요 뒤에 것만 살린 거죠. 그쵸? 요 부분은 뭐예요? 요걸 1만 살린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20 로그 10 K 더하기 뭐예요? 요거를 1만 살린 거니까 뒤에서 1만 살린 거고 얘는 오메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로그 10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20 로그 10 K에서 요 뒤에 부분을 살린 거니까 오메가 분의 P가 오메가 오버 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로그 10 P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구해 보시면 20 로그 10 KP가 돼요. 절대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서 구하시면 안 돼요. 이 좌표를. 아시겠죠? 여기다가 20 로그 10 취한 거에다가 넣어도 구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어프록시메이션 된 값이에요, 이 값은. 그래서 이 좌표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20 로그 10도 아니고요. 그냥 이 값도 아니고요. 뭐예요? 이거의 어프록시메이션 버전에 여기다가 P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P 넣어보시거나 혹은 여기다 P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다 P 넣은 거. 그쵸? 그냥 이 값 자체죠, 사실. 더하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다 요렇게 제가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 반드시 뭘 기억해 두신다? 요걸 기억해 두세요. 제로는 기울기를 20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폴은 기울기를 20을 감소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하나만 더 연습. 물론 다음 시간에 많이 하시겠지만 연습. 자, 보드 플랫 그려라. 매그니튜드 보드 플랫 그려라. 이제 안 보고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드 플랫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H 오메가가 매그니튜드 보드 플랫 그려줘. 이거 1 더하기 J 오메가 3 그리고 1 더하기 J 오메가 10 1 더하기 J 100분의 오메가 1 더하기 J 여기 J 오메가 하나 있고 오메가 5 1 더하기 J 오메가 7 자, 이거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제로를 쫙 다 리스트해요. 뭐예요? 0, 5, 7 폴은 3, 10, 100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5, 7 그리고 3, 10, 100을 그리고요. 자, 저 0은 여러분 사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기울기가 20을 증가해서 와요. 왜? 제로니까. 그쵸? 그러다가 3은 뭐예요? 3을 만나면 뚝 꺾여요. 20이. 5를 만나면 다시 어때 돼요? 증가해요. 20. 기울기 20. 자, 7 만나면 어떻게 돼요? 40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갑자기 더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리고 뭐예요? 다시 10 만나면 기울기가 20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2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20 증가, 다시 20 감소, 그 다음에 100 만나면 홀 만난 거니까 다시 플랫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드 플랫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